최재형 목사, 김규현 변호사, 국회 위증 혐의 검찰 고발. 최재형,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한동훈과 인사 조율을 했다. 김규현, 또 임성근 군영로비 의혹, 민주당 교감 부정은 위증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했는데, 선생님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목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예. 목사 아니죠. 목사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 기름 부은 목사라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온갖 거짓말과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저렇게 목사가 한다는 것은 저는 목사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갈 때 일부러 그 덫을 놓기 위해 몰카 촬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몰카 촬영을 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목회 윤리 어긋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로 보지 않고요. 예. 목사의 탈을 든 저건 완전히 마귀 새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떻게 이 정말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오직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대통령 탄핵에 모든 자기들의 역량을 거기다 쏟아놓고 예,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대통령 탄핵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고 참 이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게 수준이 떨어지고 말이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떤 아주 정말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아주 결격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맞습니다. 무조건 예.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설주와 사진도 찍고 네, 사진도 찍었죠. 그런 행보를 한 것만 보더라도 네네. 사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반 국가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시민권은 또 미국 국적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거죠. 독특한데, 예.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다고 예. 아주 마음 놓고 까불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달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도 추진하는데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를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또 가지고 왔거든요. 두 개인데요. 먼저 저희가 쇼츠로 만든 영상 하나 보고 제작한 영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3시, 4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예, 뭐 사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건 쉽지 않겠죠? 어떻게 됐든 영부인께서 새벽 3시, 4시 계속 문자를 하고 또 한동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한 시간씩 막 전화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새벽 3시, 막 4시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유성동은 뭐요? 대통령 부인의 이런 오밤중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요거 내려주세요. 저희 영상을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한번 올려주세요. 요 내용이 실제 국회에 있었던 그 TV조선 자료화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셔요? 새벽 3시, 4시 문자를 계속 주고받던데. 뭐 사적인 거는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이랑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건 쉽지 않겠죠? 심한 말씀이고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렇게 새벽 3시, 4시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유성동은 의사 진행 중이요. 오밤중 아니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그 시간대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인권, 여성, 진보 이런 거 외치는 정당 아닙니까? 남자가 새벽 3시에 문자하는 건 괜찮고 여자가 새벽 3시에 문자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망발이죠? 거기다가 외간 남자 얘기를 아니 도대체 저런 발언이 나오는데 저 법사위에 앉아있는 여성 의원들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왜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박은정 의원도 거기 계시던데 조국 혁신당인가요? 네네.
입만 열면 여성 인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왜 남자들 새벽 3시에도 문자하면 되고 여성은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런 얘기는 정말로 잘못된 얘기고요. 야, 민주당 저래서 되겠나? 그리고 정청래 의원, 위원장 하시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본인은 주무실 때 부인이 무슨 문자 하는 건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누가 누구를 용서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누구한테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에 대해서도 증인에 대해서는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퇴장을 계속 그냥 밥 먹듯이 남발하면서 거기다가 뭐 다른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그런 망발까지 하시고 도대체 법사위라는 게 뭡니까?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제 이런 걸 대통령 부인이 저녁에 카톡을 하든지 새벽 3시에 잠을 자든지 말든지 사실 이게 청문회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게 아니죠.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예. 저런 국회의원들이 참. 저 박지원이나 예. 또 이 정청래나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아주 미친 놈들이죠. 국민들을 알아도 아주 우습게 알고 어떻게 저런 주제를 가지고 주제 자체가 어떻게 저런 주제를 갖고 일반 사람들도 저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어떻게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또 영부인한테, 예. 영부인인데 옛날 같은 국부라고 그러고 국무인데 예, 맞습니다. 예. 야, 저거는 미친놈들이고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저런 주제를 갖고 저런 주제 자체를 갖고 얘기한다는 것. 예. 그 정말 법사위에서 저런 얘기로 무슨 탄핵 청문회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저질스럽게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기 보면 기사 내용에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검사보다는 용산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다. 이제 이 얘긴데 방금 저런 대화 내용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쟁용 쇼윈도 청문회라면서 정치 공세를 위한 증인은 부를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8월 15일에도 우리가 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무임님도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샤인님께서도 박근혜 7시간 뭐 롯데호텔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하는 게 이런 가십거리 괜히 일부러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새벽 3시니 4시니 외간 남자니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 기자들이 뒤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 말 빨리 받아 적어서 퍼뜨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굉장히 저질스럽고 저열한 행태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잡히려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혁명 이외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정말 4.19 5.16 혁명처럼 네. 우리가 8.15 때 국민 혁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한심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 참 이게 이상할 정도죠.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뺨때기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뺨때기 안 때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곧 당신 뺨때기 누가 때립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들고 일어나야 될 때요. 맞습니다. 진짜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보름밖에. 그렇죠. 오늘 또 속보로 나온 건데 정보사에서 군무원 기밀 유출 6월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해킹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정보기관 내부망 침투에 우리 해커가 발견을 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찔할 뻔했다. 깜깜이 정보사 요원 리스트 유출 2가지 충격. 요원 신상 정보 털린 줄도 모르고 해외에서 대북 비밀 공작을 수행하고 있었다. 혐의 군무원 접촉 조선족 중국인 북정보원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영장.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해외에 파견이 돼서 비밀 공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작원들이 있는데 그 공작원들의 이름과 신상 정보가 그 적국에게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해킹을 해가지고. 네네. 이게 저희도 지금 개인 정보만 노출이 되어도 피해가 극심한데 국가의 기밀 사안이 유출이 되었을 때 국가적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목사님. 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나라가 망하는 거죠. 회사 기밀만 예. 그 빼내도 그게 얼마나 큰 범죄고 그리고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그 삼성이나 이런 좋은 기술들 갖다가 중국에 빼돌리다가 들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기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기밀을 누가 빼돌릴까?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 기밀에 관계된 사람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것처럼 이 국가 정보도 말이죠.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간첩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예. 그 기밀 갖다 빼돌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빼돌려서 말할 거 없이 예. 확실하게 이것을 갖다가 이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아 간첩이 우리 안에 있구나. 맞습니다. 저들이 예. 아주 그냥 멀리 기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국가 기밀을 다 빼내가고 있구나. 아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걸 갖다가 잡아내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 대북 첩보 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은 타 정보기관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첩보 요원 신상 정보 유출 용의자인 군무원 A씨는 조선족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 내부 안에 이 다른 이 중국인에게 이런 우리의 기밀을 넘겨주는 이런 브로커들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예전에 또 그 저기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첩 세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시민분들은 아,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너무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간첩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고 대한민국의 기밀들을 넘겨주고 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뺨 때리기 전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네. 이게 국가가 무너질 때까지 멍하니 쳐다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죠. 예. 또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정보사 해외 대북 첩보 요원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정보사가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의 의뢰로 북한 정보기관에 해킹한 해커가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네. 첩보원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는데 그 첩보원의 신상 정보가 적군한테 다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대북 첩보 요원 신상 정보가 북한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있던 정보사는 해외 대북 비밀 공작을 계속 해오다가 방첩 사령부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요원들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 첩보 요원들 잡혀가지고 처형당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도 아 이게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문화일보에서는 블랙 요원 신변 위협, 수십 명 급거 귀국, 해외 첩보망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정도로 지금 시급하고 허술하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이 정보 쪽도 이렇지만 최근에 그 북한의 오물풍선 네. 그 날라올 때 좀 요격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 떨어질 때까지 아무 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좀 답답한 게 예. 대통령의 지금 역할이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간첩도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을 저렇게 잡고 왔다가 보낼 때 그걸 강력하게 타격하라. 맞습니다. 예. 사전에 막아라. 명령을 한번 내리고 직접. 예.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참 말하고 있다는 거 어떤 행동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참 존경하면서도 때로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물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더 늦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광화문 세력과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또 있는데 대한민국 정보기관 다 뚫렸다. 이거 헤드라인만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국가 반역죄 충격. 문재인 시절에 이제 우리 그 대북 요원의 명단도 중국에 넘겼다.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재인 시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제 넘겼다는 건데 중국가 안전부 요원이 신문 중에 너희 나라 블랙 요원 명단 통째로 받았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직 정보기관 협력자 출신의 기자의 주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매체 기자로 근무 중인 A씨는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10월 중국 동북 삼성에서 공안에 체포가 됐는데 그는 당시 우리나라 정보기관 협력자로 활동하며 북한 고위층 동향 첩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왜 공안에 붙잡혔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구치소로 그를 신문하러 온 국가안전부 요원이 한국 최고 정보기관에서 중국 내 한국 간첩 명단을 우리에게 통째로 넘겨줘서 알게 됐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사실상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대한민국의 이런 정보 요원들의 그 기밀 사항들을 넘겨준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문재인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국가 반역죄로 넘어가야 될 사안이고 또 하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보다리에서 USB도 넘겨주고 네.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문재인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이라든가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때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뭐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예. 이 문재인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을 아. 정말 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벌써 감옥에 가둬야 되거든요. 한동훈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부분은. 그런데 예. 이 뭔가 이 한동훈 씨가 이 문제가 있거나 예. 뭔가 이 사람이 사상도 저쪽에 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가 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참 이게 무조건 따르고는 사람들은 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네. 참 너무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사 하나 찾았는데 이재명 당대표 되면 한동훈 체제와 대화를 할 것. 뭔가 두 사람은 대화가 좀 통한다는 이야기인지.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썸씽이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네. 참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네. 문재인, 이재명 잡아놓으라고 분명히 칼자루를 쥐어줬을 텐데. 그렇죠. 네. 요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또 하나는 요 기사가 오늘 좀 핵심 기사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내 소중한 한 표를 훔쳐갔다. 부정선거 의혹에 성난 민심 폭발했다. 마두로 대통령 산연임이 공식화에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됐다. 현지 국민들 사기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20년 넘게 포퓰리즘 정권 유지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음 기사 같은 동일한 이제 관련 기사입니다.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에